단어로 따지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켬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갈보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조그마한 마음들이 모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로 3번째 맞이하는 필리핀.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 잠시나마 나눠볼까요? 필리핀은 면적 3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73위의 면적으로 인구 1억 766만 8,231명으로 세계에서 12위, GDP는 3,080억 불로 세계 36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비옥한 토지 등 천연 자원과 해양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노동 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 플랜테이션 농업이 유명하죠. 그러나 일부 계층만이 부를 독식하는 사회 구조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과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는 마닐라, 공용어로는 타갈로그와 영어를 쓰고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이 82.9%, 이슬람교 5%, 우리 기독교가 8%입니다. 이 8%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되는데요. 자, 소개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보리 선교팀을 만나러 가볼까요? 2015년 7월 13일 새벽 4시 30분 갈보리 교회에서는 새벽 공기를 가르고 부산한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선교팀의 출발로 여기저기에서 선교팀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버스에 각자의 짐과 의료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실음과 동시에 출발 준비 완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강문호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한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 교회에서 인천까지 걸리는 시간 40여 분.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배고픈 선교팀원들을 위해 김천옥 사모님께서 요깃거리 간식을, 그리고 우영란 권사님께서 주먹밥과 감자를, 또 박봉열 장로님과 황순애 권사님께서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모르시겠다고요? 보시죠. 여러분 또 김밥 가졌죠? 안 받은 사람 없지? 김밥은 황순애 권사님, 박봉열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박수. 그리고 우리 가는데 후원해 주신 모두에게 박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마디. 인천공항에 도착. 보시다시피 내릴 박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개수로만 해도 30개 이상? 그리고 개인 물건이 담긴 핸드 캐리어까지 화면을 보시듯이 부산했습니다. 물건을 모두 내리고 간 곳은 출국 수소를 밟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그런데 우리 팀원들 유니폼을 보니 뿌듯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마닐라 국제공항까지 소요시간은 4시간. 지루하겠죠? 비행 관련은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나와라 마닐라 국제공항. 순식간에 도착한 이곳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요. 후문입니다마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많이 불어 엄청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팀들이 도착한 이날엔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그친 아이처럼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선교팀의 목적지인 일로일로 지역을 가기 위해 또 한 번 비행기를 타야 하는 선교팀원들. 1시간의 비행시간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도착한 이곳은 칼보 공항입니다. 도착과 동시에 아까 전에 보셨던 짐들을 찾느라 분주한 우리 선교팀원들, 누구 구분 없이 짐들을 찾느라 바쁩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와보니 벌써 주변은 어둠이 깔린 지 오래. 새벽부터 출발하여 이곳 선교지 공항에 도착만 했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그만큼 시간 싸움을 해야 되었던 선교팀. 1분 1초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다시 차로 이동한 곳은 첫날의 종착지이자 갈보리 교회의 자랑, 갈보리 신학교였습니다. 첫날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로는 비포장 도로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엔 온통 어둠만 가득할 뿐 전봇대 하나 없는 이곳 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모습을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차량으로 40여 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갈보리 신학교. 드디어 도착! 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발전기를 준비해 놓으라 했는데 이쪽으로 자, 현재 정전이 된 상황에 갈보리 신학교
모습입니다. 예견치 않게 지금 정전이 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조명 없이 전기가 끊겼다고 해서, 전기가 끊어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전봇대 하나 없는 이곳에서 갈보리교회 신학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겨서 정전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전기 들어왔어요. 다행히 정전 상황은 그래 오래 가지 않았으며 선교팀원들은 짐도 풀기 전 도착 예배와 갈보리 신학교 별관과 신관 봉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갈보리 신학교 별관은 2층짜리 건물로서 1층은 이창호 장로님께서, 2층은 현영구 장로님께서 봉헌하여 주셨으며 신관 건물은 김춘옥 권사님께서 봉헌하여 주셨습니다. 예쁘게 잘 지어졌죠? 도착 예배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의료 선교 첫날에 생일을 맞은 선교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근 목사님의 장녀 주영이와 원신의 자매였습니다. 간단한 생일 파티도 열었던 첫째 날, 이렇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파티가 저물어 갔습니다. 둘째 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선교팀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여파로 쿨쿨 잠만 자고 있을까요? 아니죠. 새벽을 깨우기 위해 선교지에서도 허투루 지내지 않고 새벽 예배를 가졌습니다. 새벽 예배 후 아침 식사를 하고 첫 의료 선교의 시작 지점으로 떠난 갈보리 선교 팀원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예견치 못한 돌발 상황 발생. 첫 의료 선교 장소를 대관하여 준 곳에서 이곳에서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려 했지만 예상치 않게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신학교로 돌아오게 된 선교 팀원들. 모두 실망과 체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시내 중심지에서 할 수 없지만 이곳 신학교에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지혜를 주시어 예견하지 못했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갈보리 신학교에서 진료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 예상외로 현지 분들이 335 모이는 모습에 한쪽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첫 의료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져서 저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곳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의료 선교를 진행하는 모든 의료팀에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의료 선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선교는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를 구분하여 진료하였으며 진료 전 사전 등록과 안내 파트,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이 나와 약을 조제하는 조제실 파트로 구분되어 운영되었고 진료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풍선과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솜사탕을 만들어 나눠주며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은 신학교에서, 오후엔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진료소를 차리게 된 의료 선교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도움의 손길과 아픔이 느껴져 더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와 저녁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우리 선교팀원들이 준비한 무언의 드라마와 찬양을 인도하였던 저녁 일정까지 밤이 깊어가는지도 모기에게 헌혈을 해도 모른 채 무사히 지나간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날에는 신학교에서 배로 2시간 떨어져 있는 바콜로드로 이동하기 위해 아침 일찍 움직인 선교 팀원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치르느라 충분한 휴식도 못 가져서 힘들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을 미안하게 느낄 만큼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아침 일찍 움직인 선교 팀원들. 배로 2시간여 달려온 이곳은 필리핀의 또 다른 지역 바콜로드. 이곳에선 박철규 선교사님과 합류하여 리버사이드 교회로 선교팀원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선 2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진료받기 위해 의료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어쩌나 노심초사 오매불망이었지만
이 또한 우리들의 걱정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들의 상상 이상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심을 느끼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셋째 날의 일정은 모두 이곳 바코로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오후 일정까지 소화한 선교팀. 이렇게 셋째 날의 일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의료선교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일정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첫날엔 선교팀원들도 각자 맡았던 일들이 미숙하여 실수도 많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3일차 의료선교 일을 맞은 팀원들에겐 실수한 그때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값진 경험을 한 선교팀원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이동한 곳은 만보사오 교회. 하지만 여기서도 돌발 상황 발생. 강요한 선교사님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없나?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고쳐져 다시 출발. 이곳이 만보사오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가톨릭 성당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필리핀에서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만보사오 교회 도착! 이곳에서도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섬기는 마음으로 의료 선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강요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선교팀을 도와 접수하는 곳에서 쉴 새하이 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가 언제나 첫 번째였고 겸손과 사랑을 잊지 않고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 현지에 아주 작은 선교의 씨앗을 심은 갈보리교회 선교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아니 시작을 뛰어넘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흔적이 지금으로서는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이어질 것이고 그곳을 위해, 그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타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요. 우리들의 여정은 고작 사흘간의 행적이었습니다. 나름 힘들었고 나름 한다고 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 그리고 음식과 날씨 등등 너무나 열악한 이 나라에서 사흘간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26년간 이곳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고 계시는 강요한 선교사님은 어떠실까요?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더 바라옵기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기도와 물질로서 선교사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갈보리교회가 되길, 그리고 유한한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시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2015 갈보리 의료선교 행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